엄청 크다. 공룡을 실제로 보면 어떨까? 언젠간 실제로 볼 수 있을까? 글쎄, 생명공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으, 또 나왔잖아. 자꾸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야? 너 공룡을 실제로 보고 싶나? 당연하죠. 주라기 공원이 실제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겠죠? 지금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본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몰라. 우와, 정말요? 헉,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룡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으이구, 너 같은 바보는 지배당할지도 모르겠군. 주라기 월드는 최신 복제 기술로 되살아난 공룡을 소재로 한 영화다. 1993년부터 시작해 최근에 나온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지. 최신 복제 기술이요? 그래, 영화 속에서는 송진화 안에 갇힌 모기 화석을 발견한 백만장자가 모기의 피 속에 남아있던 공룡 DNA를 대량 복제해 공룡을 부활시키는 게 시작이었지. 오, 신기하다. DNA도 복제가 되는구나. 그렇다. 분자생물학에서 복제는 하나의 DNA 분자에서 똑같은 두 분자의 DNA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 DNA의 복제에 관한 가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가 그에 해당하지. 우선 보존적 복제란 주형 DNA의 이중 나선이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복제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반보존적 복제는 주형 DNA 두 가닥의 사슬 중 한 가닥은 보존되고 나머지 한 가닥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형 DNA의 이중 나선 중에 절반만 보존되는 방식이지. 마지막으로 분산적 복제는 주형 DNA 사슬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분해된 후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와 섞여 복제된다는 가설이다. 가설이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후에 메셀슨과 스타의 실험으로 DNA는 반보존적 복제를 한다는 게 증명되었지. 무슨 실험이었는데요? 우선 자연 상태에서 박테리아의 DNA 염기에는 질소 14N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듣도록 처음으로 무거운 질소 15N이 들어있는 배양액에서 박테리아를 몇 세대 배양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롭게 DNA가 복제하면서 박테리아의 DNA 염기에 있던 질소가 자연 상태보다 무거운 15N으로 바뀌게 되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박테리아의 DNA도 다른 자연 상태의 박테리아보다 무거워지겠지? 다음으로는 이 무거워진 15N이 포함된 박테리아를 14N이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옮겨서 한번 복제를 하도록 시간을 준다. 그런데 이제는 주변 질소가 14N밖에 없으니 14N을 재료로 해서 복제하겠지? 그렇게 한번 복제를 한 박테리아의 DNA를 뽑아서 약 48시간 동안 원심 분리를 한다. 원심 분리? 그게 뭐예요? 혼합물을 튜브에 넣고 빠르게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해 침전이 빠르게 일어나지.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거운 DNA가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DNA가 비교적 위에 뜨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띠가 형성되겠지? 무거운 15N은 아래, 가벼운 14N은 위. 그런데 이 실험 결과의 DNA는 첫 번째 분열에서는 중간에 띠를 형성했는데 두 번째 분열에서는 중간과 위에 띠를 형성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나? 15N보다는 가볍고 14N보다는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반반 섞였나? 맞았다. 네 두뇌도 발전을 하긴 하는구나. 그럼 앞서 말했던 세 가지 가설도 기억하겠지? 보존적, 반보존적, 분산적 복제. 이 세 가설 중에서 저렇게 띠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반보존적 복제뿐이므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고 증명이 된 셈이지. 그리고 이렇게 반보존적 복제를 하게 되면 1세대 이후부터는 14N, 15N 반반을 가진 DNA는 계속 두 개씩 남게 된다. 14N, 15N 두 개씩. 이게 대체 수학이야, 과학이야? 숫자만 들어가면 다 수학이냐? 와, 저 공룡은 처음 보는데. 엄청 흉악하게 생겼네. 저건 실존했던 공룡이 아니야. 유전자 재조합으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룡을 만들어낸 거지. 헐, 그런 것도 가능해요? 유전자 재조합은 뭐지? 유전자 재조합은 특정 생물에서 추출한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의 DNA에 끼워 넣어 재조합 DNA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기술로 특정 형질을 가진 형질 전환 생물을 얻을 수 있는데 저 거대한 공룡이 바로 그런 생물에 해당하지. 힘이 세고 빠르고 지능이 높은 그런 DNA를 삽입한 거지. 다른 공룡들은 기존 공룡의 DNA를 바탕으로 한 거고 저 공룡은 아니란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런 유전자 재조합에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목적 유전자, DNA 운반체, 제한 요소, DNA 연결 요소, 마지막으로 숙주 세포가 필요하다. 또 복잡한 게 나왔네. 벌써 졸리다. 조용! 우선 목적 유전자는 실험자가 원하는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말한다. 그리고 DNA 운반체는 목적 유전자를 숙주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DNA지. 주로 세균의 보조 DNA인 플라스미드가 사용된다. 플라스미드. 이름이 플라스틱이랑 비슷하네요. 그래, 그렇게라도 기억해라. 다음은 제한 효소인데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해 자르는 효소다. 참고로 제한 효소의 종류에 따라 인식하는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달라요? 가위 같은 건가? 맞아. 그리고 DNA 연결 효소가 있는데 이건 자른 DNA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제한 효소가 가위라면 이건 풀인 셈이지. 마지막으로 숙주세포는 말 그대로 재조합 DNA를 이식하는 숙주가 되는 세포다. 주로 대장균이 이용되지. 자, 이런 5가지 요소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때? 흥미롭지 않나? 그렇긴 한데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졸려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조는 거랑 먹는 것뿐이지. 어때? 이런 공룡들이 단순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니 더 재미있지 않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신기하긴 하네요. 언젠가 꼭 공룡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지만 조금만 더 발전하면 공룡 복원이 성공할지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볼까? 역시 오늘도 문제를 맞히면 선물을 줄 테니 열심히 풀어보도록. 지금 이거 보면서 졸고 있던 너희들도 나는 귀신이라서 너희들이 댓글 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낸 문제를 맞힌 똑똑이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누어 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남겨줘. 선물 받을 사람은 다음 시간에 공개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자.